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주소를 알려드릴 뿐이에요. 통통한 여자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렉은 힘들게 말을 시작했다. 부인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저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지침만 따르면 돼요. 젊은이, 제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올렉에게 등을 돌리고 병원 카드로 가득 찬 선반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올렉은 한숨을 쉬며 아까 넣어두었던 전화기를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여기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여자는 어깨너머로 위험 있게 말했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올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제가 해야 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리셉션 데스크로 한 키 큰 소녀가 빠르게 걸어왔다. 그녀는 붉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하얀 실크 스카프를 가는 목에 우아하게 묶고 있었다. 안젤리카 미하일로브나, 저 이제 갈게요. 그녀는 무례한 여자에게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로치카. 사람 없을 때 가세요. 안젤리카 미하일로브나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동료에게로 몸을 돌렸다. 젊은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올렉이 이빨 사이로 속삭인 말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여기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붉은 외투를 입은 소녀와 동시에 병원을 나섰다.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친절한 안젤리카 미하일로브나를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저를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저도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는데요. 네, 알겠어요. 당신도 매우 바쁜 것 같네요. 올렉은 소녀의 질문에 최대한 냉소적인 어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소녀는 기분 상하지 않았다. 보통은 그렇지만 아침 첫 번째 파도가 가라앉으면 11시 30분쯤까지는 조용해져요. 동료에게 30분 휴가를 부탁했어요. 오늘 아침은 아침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소녀는 친절했고 덧붙여 말하자면 매우 매력적이었다. 올렉은 결심했다.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보통은 집에서 하지만 오늘은 모퉁이에 있는 카페로 가야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 한잔하면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괜찮다면 같이 가시죠. 그리고 그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이동 중에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름이 이리나 맞나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네, 이리나 빅토로브나입니다. 당신 이름은요? 올렉, 그냥 올렉입니다. 놀랍네요. 제 지인 중에 올렉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는 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카페로 향했다. 올렉은 차와 팬케이크를 주문하고 새로운 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침에 공원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오늘 달리기는 썩 잘 되지 않았어요. 다리 걸려 넘어졌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벤치로 가서 다리에 상처가 났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확신했을 때 일어나서 다음 벤치를 보니 전화기가 있더군요. 올렉은 잠시 망설이더니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리나는 그 틈을 타 물었다. 비싼 휴대폰인가요? 어떤 모델이에요? 아니요, 저렴해요. 아시다시피 흔히 할머니 폰이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이에 큰 글자가 있는 버튼식 전화기요. 하지만 낡거나 초라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리나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요. 집에 와서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리의 찰과상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재빨리 버튼을 눌러 이리나에게 건넸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는 당신의 주소를 알아요. 당신이 사악한 계획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경고하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입니다. 맙서사 소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정말 위협적이네요. 올렉은 전화를 치웠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이후 비슷한 메시지가 4개 더 왔어요. 모두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제가 본 문자 메시지 중에는 당신 병원 초대장도 있었어요. 여기서 주인 주소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60세 정도의 꽤 괜찮은 여자더군요.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를 아나요? 봤어요. 올렉이 당황해서 물었다. 벤치에서 일어나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야 전화기를 알아챘어요. 다리가 아파서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건강한 멍이 남아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다음에요. 솔직히 말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공짜 전화를 왜 거절하겠어요? 할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거의 새 것이었거든요. 이리나는 비난하듯이 대담자를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인정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녀가 누군지, 그들이 무엇으로 위협하는지 알았으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리나는 생각에 잠긴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를 검색하면 휴대폰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여자를 강탈하거나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당신은 위협을 받게 될 사람으로 몰릴 테고 결국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에요. 정말 의심이 많군요. 솔직히 당신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뭘 제안하시겠어요? 퇴근 후에 만나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그녀를 이해하면 우리는 함께 그 여자에게 갈 거예요. 제가 당신을 감시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녁까지 뭘 해야 하죠? 그냥 기다려요. 이 전화로 협박한 사람에게 그녀인 척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과 약속을 잡으세요. 최소한 얼굴이라도 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서로 알아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녀는 떠났다. 그들은 올렉이 오후 6시에 병원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저녁이 되자 올렉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 그는 그 차를 매력적인 접수원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외국차와 운전면허증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냥 그 여자가 멀리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의 집이 공원 근처 어딘가일 수도 있지만 누가 알겠는가. 이라가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7시 정각에 그녀의 날씬한 모습이 병원 현관에 나타났다. 올렉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잘 됐어요. 그들은 동시에 묻고 웃었다. 주소와 성, 이름, 부친까지 알아냈습니다. 당신은요? 타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세요. 가는 길에 말씀드릴게요. 이라가 조수석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차가 움직이자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고했다. 코루슌 안나 페트로브나 55세, 비노그라드나야 거리 44번지 43호 아파트.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 근처 2개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약속을 잡았어요.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차는 움직였다. 올렉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튤립 카페에서 2시에 기다린다고요. 답변을 받았나요? 동의했나요? 저는 모든 테이블과 입구를 볼 수 있도록 카페에 앉았습니다. 당신 꽤 숙련된 스파이 같군요. 이리나는 웃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 비싼 코트에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쓴 점잖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약 10분 후 그가 아이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했고 그 여자 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잡히지 않았을 때 메시지를 받은 거네요. 그 남자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신중하고 똑똑합니다. 스파이 올레기씩 웃었다. 저는 이런 사건 전개를 예견했고 전화를 진동 모드로 바꿔두었어요. 그는 기다리다 지쳐 치즈케이크를 먹고 나간 후에야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전화기는 글러브 박스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메시지는 3통이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농담하는 겁니까? 이제 장난은 그만 치시죠. 모든 것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읽고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오늘 아침에 온 것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제 것도 잊지 마세요. 가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렉은 속도를 늦추고 5층 건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심스럽게 보세요. 번호가 보이나요? 네, 38번지네요. 2집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멈췄다. 어떻게 할까요? 올렉이 소녀에게 물었다. 그냥 전화기를 돌려주고 끝낼까요? 네, 그것 말고는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계획하지 말고 상황을 보며 대처합시다. 그녀는 문을 열고 가볍게 차에서 뛰어내렸다. 올렉은 한숨을 쉬며 운전대 뒤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이리나가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다. 오른쪽 보세요. 아, 왼쪽으로요. 2번째 입구 근처에 보이시나요? 아니야, 쳐다보지 마요. 눈에 띄지 않게 봐요. 어디요? 아, 알겠습니다. 카페에 있던 그 남자군요. 모자를 쓴 점자는 중년 남자가 2번째 입구를 지나 이미 3번째 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문제예요. 이리나가 갑자기 소리치며 팔을 필사적으로 흔들었다. 남자는 멈춰 서서 놀란 표정으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올렉은 저주를 퍼붓고 근엄해 보이려 애쓰며 자제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숨을 고르며 이리나는 당황한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씨, 뭘 원하세요? 그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소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깨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페트로브나를 위협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남자는 올렉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카페에서 봤죠? 그래서 올렉은 부인하지 않았다. 네, 제가 당신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나이든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먼저 당신이 그녀와 이 문제에 끼어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올렉은 혼란스러웠지만 일하는 일을 예상한 듯 즉시 질문을 던졌다. 저는 그녀의 조카예요. 그리고 그녀는 올렉을 돌아보았다. 제 약혼자입니다. 그렇군요. 왜 제 이모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저는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죠.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이모는 매우 비밀이 많은 분이에요. 이리나는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혔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건 안나 이모답지 않은데요. 제 아버지는 과학자이자 교수였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유명했죠. 해외 잡지 기사, 국제 콘퍼런스, 수상 경력.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분이셨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목에 걸린 응어리를 삼키고 슬프게 한숨을 쉬었다. 그분과 어머니는 학생 시절부터 반세기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이 어머니를 얼마나 다정하게 존경하고
가족과 아이들 넷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나. 다행히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잔이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숭배한다고 확신하시기 때문이죠. 그녀는 저와 누이들을 압박했어요. 당신 아빠가 30년 넘게 나를 사랑했어. 나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 라고요. 그녀가 원하는 게 뭐예요? 20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고 아빠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걸겠대요. 부동산, 계좌,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미 70이 넘으셨어요. 그 나이에 3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라와 올렉은 잠자코 정보를 소화했다. 마침내 올렉이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위협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설득해야 할까요? 이모는 보장 없이는 200만을 원하지 않아요. 내일이 아빠 생신이라 온 가족과 친구들이 엄마 집에 모일 때 스캔들을 일으키고 서류를 보여주려 할 겁니다. 저와 제 형제자매는 이미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단지 역겹고 협박범에게 굴복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 때문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남자가 기운을 차리고 목소리에 희망을 담아 이리나에게 돌아섰다. 예쁜 아가씨, 당신은 괜찮고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당신의 이모와는 다르고요. 죄송합니다.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확실하게 전해주세요. 네, 그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리나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남자는 두 손으로 이리나의 손을 단단히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올렉에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러났다. 43호 아파트, 이리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기 전화기를 보더니 세 번째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동료에게 돌아섰다. 있잖아요. 차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그녀에게 말하고 전화기를 돌려줄게요. 우리 둘만 있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참석하길 원한다면 저도 설득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올렉은 포기했다. 좋아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입구로 들어섰다. 30분이 지났다. 올렉은 기다리다 지쳐 작은 정자가 있는 제 방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그는 콜라 한 병과 아이스크림 2개를 샀다. 10분 안에 안 오면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는 결심했다. 그가 차 옆으로 돌아왔을 때 이리나는 이미 서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그녀는 올렉에게 달려들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렉은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넸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즉시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다. 배고파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됐는지 말해줘요. 서두르지 마세요. 입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올렉은 마침내 들었다. 매우 친절한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건넸죠.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자신에게 온 위협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즉시 선언했어요. 저는 사적인 문제이니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했어요. 그녀는 혼자 산다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라가 안나 페트로브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진부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했다.
안나는 아르티미 이바노비치 박사가 부서장으로 있던 연구소의 젊은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40살이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것이 그가 가족을 떠날 수 없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르테미는 오직 안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가 불행한 아내에게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하고 그의 진정한 사랑인 자신은 여기서 좁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한가요? 그녀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내를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성장하여 성공한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삶을 수년간이나 이렇게 밝게 만들어준 자신에게 약간의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제게 봉투 2개를 보여주었어요. 하나에는 함께 찍은 사진이, 다른 하나에는 편지들이 있었죠. 내일이 그의 75번째 생일이에요. 그들이 그녀에게 돈 한 푼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내의 집으로 쳐들어가 가족에게 서류를 내밀려 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사라졌어요. 내일 그녀와 함께 갈 거예요. 올렉은 소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심이에요. 네, 제가 직접 제안했어요. 심지어 사장님께 벌써 전화해서 점심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휴가를 요청했어요. 직장까지 태워다 주시겠어요? 저는 휴가 중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협박범을 돕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정의를 원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의 2번째 아내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 아이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네, 끔찍하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비인간적이에요. 저를 어디에 내려줘야 하나요? 네, 여기서요. 이리나는 화난 올렉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아요. 택시를 탈게요.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는 보도에 멈춰섰다. 그녀는 내렸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몇 시에 출발해요? 2시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짜증스럽게 차 문을 닫고 달려가던 곳으로 차를 몰았다. 다음 날 1시가 되자 올렉의 아우디는 익숙한 집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었다. 2시 22분이 되자 택시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고 몇 분 후에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왔다. 올렉은 그를 따라갔다. 택시 2대는 뒷좌석 승객을 태운 채 도시 밖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얼마 후 교회 마을로 들어섰다. 교수님의 집은 길모퉁이에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은 아니었지만 2층에는 테라스와 발코니가 있었다. 누가 이런 걸로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이라는 그들을 데리러 온 올렉을 악의 없는 표정으로 맞았다. 이로치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안나 페트로브나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청년은 서둘러 자신을 소개했다. 올렉, 그녀의 약혼자입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제가 직접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지체되는 바람에 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저는 제 신부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젊은이들이 그녀를 따랐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리나가 속삭이듯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큰 스캔들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글쎄,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죠. 당신은 즉흥 연주를 좋아하네요. 집의 문과 대문은 닫혀 있었다. 안나 페트로브나는 현관으로 들어가 복도를 걸어 식당의 유리문을 밀었다. 그곳에는 약 15명의 남녀가 간식이 가득 담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안나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트럼프 카드를 꺼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난입해서요. 하지만 왠지 초대장을 보내는 걸 깜빡하셨더라고요.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지인들을 바라보았다. 올렉은 의자에서 벌떡 뛰어오르는 남자를 보았다. 당신이군요. 안녕하세요. 증거를 요청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받아보세요. 그녀는 봉투를 그 남자에게 건넸다. 이 사람은 누구니? 안드레이, 백발의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떤 증거?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안나 페트로브나는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사진이요. 그리고 이것들은 편지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당황한 아내의 손에 두 번째 봉투를 쥐어주었다. 여기서 나가. 안드레이가 소리치더니 어머니에게로 향하며 간절히 부탁했다. 맙서사, 엄마, 열지 마세요. 제발. 멈춰. 이게 뭐니? 백발의 여인은 봉투를 열고 흔든 후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았다. 테이블 위에는 흰 종이 문서만 놓여 있었다. 단 한 글자도,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자 안드레이는 자신에게 온 봉투를 찢어버렸다. 마찬가지였다. 안나 페트로브나는 숨을 크게 쉬기 시작했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리나가 나왔다. 이런 어리석은 장면을 용서해주세요. 이분은 제 이모예요. 가끔 머릿속에 가장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셔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내시곤 해요. 저희가 보통은 그녀를 주시하지만 오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나 페트로브나가 소녀의 소매를 잡고 소리쳤다. 듣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 몰라요.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보세요. 이리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 주 초부터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올렉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잠깐 가게에 갔을 뿐인데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택시를 타고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그녀를 따라왔죠. 하지만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방금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을 기억해요. 교수님의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예전에 제 남편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2번 만났죠. 이제 분명해졌어요. 왜 그녀가 당신들을 찾아오기로 결정했는지. 앉으세요. 당신 남편을 알았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신이다. 하지만 이것은 병든 환상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무슨 환상이야. 진짜라고 안나 페트로브나가 소리쳤다. 하지만 올렉은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출구 쪽으로 끌어당겼다. 진정하세요. 소리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하시죠?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증명할 건가요? 이상하게도 여자는 조용해졌고 순종적으로 그와 함께 갔다. 이리나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섰다. 현관에서 내려오던 안나 페트로브나가 물었다. 택시를 불러주세요. 저희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요, 택시를 탈게요. 그녀의 턱이 떨렸고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차를 부르는 동안 올렉은 화가 나서 협박범에게 돌아섰다. 안나 페트로브나, 이게 훨씬 나아요. 왜 영혼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까?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까? 당신은 그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얕잡아 보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라가 나왔어요. 택시가 지금 올 거예요. 안나 페트로브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녀가 멈춰 선 차에 탈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일찍 떠났다. 그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 보죠. 올렉이 제안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하면 어떡해요? 좋아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편지나 사진이 없어요. 이리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녀를 태우러 차를 몰고 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종이로 대체했어요. 다행히 90년대가 아니라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전자 형태로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불륜 관계였군요. 아마도 그렇겠지만 그녀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오래 열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녀를 돕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나요?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라도 제가 언제든지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엄청난 붕괴를 막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마도 거짓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대가를 치러서는 안 돼요. 아내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올렉은 물었다. 혹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할까요? 아니면 서두르세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해요. 호박 마차가 호박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젠가 감기에 걸리면 제 접수 창구에 나타나세요. 그 다음은요? 치료사에게 쿠폰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어디 봅시다. 올렉은 웃었다. 그는 붉은 외투가 보도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몇 분 기다렸다가 접수처 전화번호를 다이얼했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예약할 수 있을까요?